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썰티네프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보면은 아무래도 뉴스로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이 어쨌든 3일 쉬고 하다 보니까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썰티네프 나왔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썰티네프에서 가장 흥미로운 거는 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샀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애플 매도를 멈췄다. 이게 가장 흥미로운 거 같고요. 애플을 1년 만에 매도를 멈췄습니다. 애플 계속 뭐 작년 주주총회에서도 애플 너무 좋다. 우리 애플 영원히 포트폴리오 비중 1위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고서도 엄청나게 팔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궁금해했는데 근데 결국 1년 만에 애플 매도가 드디어 중단이 됐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근데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 보면 뭐 금융주들 아무래도 이전부터 계속 줄여오고 있는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5% 줄이고 그다음 시티도 73% 거의 다 줄였습니다. 그다음 누홀딩스 이런 것도 53% 줄였고요. 반면에 이제 매수한 기업들, 뭐, 지난 분기부터 이미 사고 있던 기업입니다. 지지난 분기, 지난번 설티너프에서 공개된 도미노 피자랑 풀, 지난번에 이제 처음 공개됐는데, 뭐, 그때랑 주가 거의 움직임 없으니까, 그냥 도미노 피자랑 풀 더 샀다. 그리고 새로운 거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여기 코로나랑 모델로 맥주 만드는 기업, 신규 매수 포트폴리오 비중 한 0.5% 그렇게 크지 않게 사가지고, 결국 밑에 뭐, 테드 웨슬러나 토드 콤스가 산 것 같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뭐,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요런 거 매도, 그다음 애플 매도 멈춘 거, 이 정도만 버피동이 관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티 관련해서 기업 하나씩 보면은 시티에서 일단 버크셔가 좀 많이 갖고 있기도 했죠. 근데 버크셔 매도하고 상관없이 일단 기업 턴어라운드는 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시티도 참 오래 들고 있고 했었는데 뭐 탈출했다고 봐야 될지 이게 경제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질 걸 뭐 예상해서 팔았다기보다는 그냥 좀 뭐 빨리 팔고 좀 이제 국채 그런 게 워낙 또 높다 보니까 수익률이 글로 간 것 같은데 뭐 시티 측에서 일단 턴어라운드 계속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보다 못 미쳤는데, 근데 시티 CEO, 제인 프레이저 CEO가 22년에 오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죠. 어쨌든 이 월가 4대 금융기관 최초로 여성 CEO가 왔고, 상당히 턴어라운드에 기대감이 많다 했는데, 뭐 턴어라운드 계속 추진 중이긴 합니다. 27년까지 턴어라운드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뭐 턴어라운드 일단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이 자사주 매입을 200억 달러 발표해서 거의 여기 시티 시가총액이 한 120빌리언 되나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20빌리언 발표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주주 환원을 현재 시작하고 있다.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티 주가 보면은 시티가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갇혀있던 박스권을 지난주에 돌파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시티가 과거 주가 뭐 1000달러 했나요? 정말 어마어마했던 기업인데 이것도 금융위기 때 무너지고 근데 어쨌든 거의 10년 넘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이어지던 박스권을 드디어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도미노 피자 이런 것도 현재 6개월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어 이게 솔직히 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도미노 피자는 한국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 도미노 피자는 뭐 그렇게 약간 한국에선 도미노 피자 하면은 그래도 뭔가 배달기에서 좀 프리미엄 그런 느낌인데 미국에선 제가 알기론 그 프리미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여기 자꾸 사고 있네요. 근데 이것도 흥미로운 게 그 리틀 버핏이라 불리고 약간 이런 요식업 투자 잘하는 비레크머는 재작년에 버린 기업이죠. 비레크머는 도미노 피자 비싸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 하면서 버렸던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뭐 이런 거 매수한 거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 프리마켓 한 10% 상승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왜 샀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자니까 뭐 제가 감히 평가할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에서 갖고 있는 대표 맥주는 모델로입니다. 모델로가 작년부터 미국의 맥주 점유율 1위를 했죠. 버드와이저를 제치고. 근데 이게 모델로가 1위를 한 데에는 약간 뭐 모델로 스스로 잘했다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운이 좋았다고 봐야겠죠. 왜냐 버드라이트 이게 기존의 버드와이저랑 버드라이트가 점유율 1등이었는데 그때 트랜스젠더 마케팅 하면서 이제 맥주 주소비층 뭐 중장년, 중장년 이제 백인 남성 그들이 좀 불매를 많이 해서 모델로가 1위 등극하고 뭐 중남미 사람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모델로 선호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최근에 이좀 미국에서는 사회 분위기가 안티 DEI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드와이저도 마케팅 확실하게 전환했고요. 그 트랜스젠더 마케팅 했다가 어제도 혼쭐 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번에 슈퍼볼에 광고 가장 많이 한 맥주 기업이 여기 그 NI 이름이 발음이 안 됩니다. 에나이저부시 인베브입니다. 에나이저부시 인베브가 이번에 여기 스텔라 아르투아에 베컴 썼고 그다음에 여기 포스트 말론 데려와서
이제 버드라이트 광고하고 또 버드와이저도 이번에 광고하면서 확실히 슈퍼볼에 광고 엄청나게 지출하면서 맥주 시장 점유율 다시 우리가 되찾아오겠다. 그런 걸 부시 인베브가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모델로랑 코로나 갖고 있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에서는 슈퍼볼 광고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 맥주 이런 것도 어쨌든 슈퍼볼 광고 영향이 꽤 있는 편이라 근데 이게 슈퍼볼 광고 어쨌든 이번에 여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안 했고 에나이저부시 인베브는 3개나 했다. 그런 것도 흥미롭게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근데 맥주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알코올 소비를 안 하고 있죠. 특히 이번에 여기 리퀴드 데스 여기가 또 이번에 광고를 슈퍼볼에 했습니다. 이 리퀴드 데스 하면은 캔 맥주가 아니라 캔 생수죠. 캔 생수로 뭐 현재 미국의 주류 시장을 거의 뭐 탈바꿈시키고 있는 기업인데 2022년에 그때 슈퍼볼 광고했을 때는 임산부가 이 캔 맥주 같은 리퀴드 데스를 마시고 또 어린 애기들이 마시는 그런 모습을 광고했는데 이번 슈퍼볼에는 이 항공기 기장님 파일럿 술 마시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거 그리고 판사 그리고 이제 경기 심판 그리고 의사 수술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차 그리고 이런 스쿨버스 운전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맥주처럼 마시지만 이건 물입니다. 그런 아주 좀 참신한 마케팅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맥주 기업을 파괴하는 시대에 과연 이 맥주 기업 투자가 뭐 좀 잘 될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걸 샀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오늘 프리마켓상 9% 상승하고 있긴 한데 근데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투자하는 소비재 투자가 애플 이후로는 뭐좀 잘 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확실히 뭐 최근에 뭐 가장 최근 사례만 봐도 얼타뷰티 같은 것도 대표적 사례죠. 그게 한 분기 사고 한 분기 만에 팔고 그게 좀 뭐 그런 경우가 요즘 되게 잦아가지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버핏 투자는 아니겠죠. 이런 거 뭐 포지션이나 그리고 주주총회, 주주 서한의 상승 이야기하는 거 엿보면은 버핏 투자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점점 다가오는데 그거 5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항상 합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주주총회. 그다음 이제 썰틴F 또 한번 보면은 비레크먼 썰틴F도 같이 봐야겠죠. 근데 비레크먼 썰틴F는 이번에 공개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버인데 우버는 본인이 SNS에 올렸죠. 1월 초부터 우리 여기 펄싱 스퀘어에서 매수해서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 1위다. 그걸 공개했었는데 뭐 어쨌든 우버 매수한 건 다음 분기에 썰틴F에 공개될 거고 이제 뭐 했냐? 나이키 또 샀습니다. 나이키 현재 3분기 연속 매수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 비중 1위 사모펀드 브룩필드 같은 경우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워낙 많이 최근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계속 이쪽 늘리고 반면에 치폴레나 힐튼 이런 건 23년부터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치폴레하고 힐튼 같은 경우엔 근데 이제 비레크먼 아까 이 도미노 피자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좀 비레크먼 같이 봐야겠죠. 아무래도 비레크먼 하면 이 레스토랑 투자 관련해선 뭐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스타벅스도 투자했었고 스타벅스 그때 수익률 한 90%인가 내고 1년 만에 90%인가 내고 팔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스타벅스도 그다음 뭐 치폴레가 가장 유명한 사례죠. 치폴레 노로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투자해서 뭐 작년부터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수익률 거의 10배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도미노 피자 여기 버핏이 이번에 뭐 버핏이 한 건 아니겠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버크셔에서 투자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 비레크먼은 21년에 투자했다가 22년에 1년 만에 매도할 때 그 당시 왜 매도하며 했던 말이 현재 경기 상황에 도미노 피자의 밸류에이션은 좀 과대평가돼 있다 뭐 그러면서 매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레크먼 하면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 가장 유명하죠. 2012년부터 버거킹 상장에 직접 관여했고 버거킹이랑 팀홀튼 합병시켜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을 상장하고 했던 것도 여기 다 여기 비레크먼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 펄싱 스퀘어 가면 투자자 레터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 버거킹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미국에서 성장 여력이 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레크먼의 투자자 레터 보면은 레스토랑주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런 게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투자 방식 그런 게 좀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비레크먼이 새롭게 뭔가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할까 그런 걸 많이 곰곰이 따져봤는데 뭐 약간 한 카바나 칠리스 정도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카바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부터 뭔가 삐끗하는 것 같아서 밸류에이션이 적절한가 그 비레크먼 항상 밸류에이션이 적절한가 이거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근데 카바는 항상 뭐 고평가된 걸로 많이 이제 평가를 받죠 시장에서 어쨌든. 근데 뭐 칠리스 운영하는 이런 브링커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적절한가? 일단 이 항목에
동그라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국 및 글로벌 매장 확장 여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그 비레크먼이 강조하는 건데 레스토랑 투자할 때 뭐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카테고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스매시버거 카테고리가 치킨 샌드위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이거 자체를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고 소비자들의 지속적 선호를 받는가 뭐 칠리스가 어쨌든 작년부터는 그 트리플 디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하이프를 많이 받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다음 턴어라운드 기업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비르크먼이 뭐 24년부터 턴어라운드한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지지부진한가? 근데 이것도 X여서 비르크먼의 이제 뭔가 투자 방식에 입각할 법하지만 이 주가가 지지부진한가? 이 항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이게 뭐 주가가 망가지면 비르크먼이 투자할 만한 기업은 맞다. 근데 주가가 너무 강해서 아직은 투자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칠리스 갖고 있는 브링커 인터내셔널 지난 1년 동안 주가 거의 한 250%, 300% 상승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어쨌든 현재 뭐 나오는 데이터들 따르면은 10월, 11월, 12월, 1월 현재 4개월 연속 미국의 전체 뭐 모든 리테일 뭐 서점 그다음 뭐 이제 달러 스토어 리테일 마켓 그런 거 다 레스토랑 다 합쳐가지고 여기가 일단 4개월 연속 트래픽 1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트래픽 성장률 기준으로 뭐 미국에선 정말 어마어마한 현재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이클 버리 여기 썰티네프도 같이 봐야겠는데 알리바바 징동닷컴 비중 좀 축소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마이클 버리도 중국 엄청나게 사고 있었는데 조금 중국 관련해서 약간 매도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을 또 샀다. 왜냐면 핀토트어도 중국이고 에스티로더도 좀 중국이 많이 묻어 있죠. 이 에스티로더랑 기업이 기대하는 게. 근데 에스티로더 이번에 신규 매수함 했는데 포트폴리오 비중도 약 거의 9% 매수하는 모습 나타났고 그다음 이제 뭐 HCA 헬스케어 같은 병원 업체나 그다음 VF 코퍼레이션 캐나다 구스 이런 패션 기업에 이분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빅쇼트 영화 보면은 마이클 벌이 상당히 패션에 관심 없는 괴짜로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패션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시작했다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마이클 버리의 설티네프도 항상 시장에 나오면은 상당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에스티로도 현재 프리마켓 한 2.5%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빅쇼트에서 어쨌든 패션에 관심 없고 그 약간 괴짜고 양말 막 그 발가락 만지고 뭐 그러죠. 근데 VFC에 여기 투자한 게 좀 흥미로운데 어쨌든 턴어라운드를 마이클 버리도 포착했나 봅니다. 이 VF 코퍼레이션이 과거 주가 거의 한 110달러, 120달러 했다가 주가가 10달러까지 10달러 아래로도 내려갔었죠. 이 반스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디키즈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어쨌든 최근에 그 슈프림 그 브랜드도 에실로 룩소티카에 매각하고 조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출 성장률이 최근 보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이번 분기에 플러스 2%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팀버랜드 이제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이 NJG로 바뀌었는데 뭐 이 팀버랜드 어쨌든 이거 팀버랜드 필두로 브랜드 턴어라운드 하고 있긴 하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VF 코퍼레이션 이런 것도 한번 봐보면 어쨌든 마이클 버리가 요 구간에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일단 뭐 실적 계속 그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 턴어라운드 기업의 정석답게 뭔가 새로운 로드맵 앞으로 턴어라운드를 어떻게 더 할 건지 그 관련해서 다음 달 3월 6일 날 투자자 행사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VF 코퍼레이션이 투자자 행사 하는 거 처음 보는데 어쨌든 여기 CEO도 많이 바뀌고 했어가지고 이번에 투자자 행사 다음 달에 연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른 앞에 썰티네프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 뭐 투자하는지 다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리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워낙 이제 크게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중요한데 이 스탠리 드러켄밀러홍이 상당히 뭐 지난 몇 년 동안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 타율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뭐 이제 거의 한 9개월 전? 9개월 전쯤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처음 이제 비중을 거의 한 6개월 연속 샀던 게 코이어런트입니다. 지금도 포트폴리오 비중 2위에 갖고 있고요. 코이어런트 스탠리 드러켄밀러홍이 처음 샀을 때가 주가 30달러 뭐 그랬는데 지금 뭐 100달러 하고 있죠. 어쨌든 근데 이번에는 주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비중 한 5% 줄였다. 근데 비중 1위는 여전히 나테라입니다. 나테라 15% 투자하고 있는데 나테라는 그 산전 기형아 검사 그거 하는 업체고요. 근데 그 외로 뭘 샀냐? 이번에 가장 흥미로운 건 테바 파마슈티컬 요거 이제 530% 비중 늘려서 포트폴리오 비중 5% 그다음 비중 4위까지 늘렸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흥미롭고 뭐 쿠팡 이런 거 파는 거는 뭐 그냥 팔 수도 있죠. 그다음 필립 모리스 여기 현재 3분기 연속 9개월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뭐 정말 좀 이것도 참신하다. 필립 모리스 관련해서도 이따 좀 더 체크해 드리겠고
나 이번에 흥미로운 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주 세 개를 그냥 싹 다 이렇게 사버렸습니다. 항공주 매수하는 게 과거 옛날에 워런 버핏 생각도 나고요. 뭔가 버크셔 서에서도 이렇게 항공주 싹쓸이 했던 적이 있는데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이번에 이렇게 항공주를 싹쓸이 했다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신발 기업 스케쳐스랑 아마존 사고 그다음 이제 일라이릴리를 6개월 전에 매도했었는데 다시 매수했습니다. 왜냐면 일라이릴리 4월 달에 총매제가 다가오죠. 약간 그 기대감인지 이렇게 좀 매수하는 모습 나타났고 뭐 그 외로 여러 가지 뭐 신규 매수 비중 확대도 있었고 전량 매도한 건 어도비 정도 한번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도비는 데이비드 테퍼도 그 전량 매도했는데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이렇게 어도비를 전량 매도하더라. 이 부분은 좀 흥미로운 것 같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옹이 산 거 좀 한번 뜯어봐야죠. 테와 파마슈티컬. 이게 뭔데 도대체 비중 4위까지 올렸냐? 이거 세계 최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에 투자한다. 근데 그 외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어떤 제약사에 투자하나 싹 다 훑어보니까 일라이릴리밖에 투자 안 합니다. 일라이릴리 아니면은 그냥 테바 파마슈티컬밖에 없는데 결국 여기 투자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빅파마에 그러니까 빅파마는 숏이다. 약간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숏 잡기엔 좀 그러니까 빅파만 투자 안 한다. 왜 빅파마 투자 안 하냐? 빅파마 기업들 에브비 가장 대표적인 블록버스터야. 휴미라 특허 끝났고 리제네론 아일리아 특허 끝났고 노보노디스크 빅토자 끝나고 암젠 올해 이제 프롤리아 이거 매출 1위죠 암젠에 이거 끝나고 그다음 노바티스의 코센틱스 그다음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화이자의 엘리키스 뭐 일라릴리 트룰리다 그다음 머크의 키투르다 이제 다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이 빅파마의 대표적인 약들 다 이 특허 끝납니다. FDA 특허 보호. 그러면은 결국 제네릭 의약품 기업들이 잘 나가지 않겠냐? 뭐 그런 거에 베팅하는 건지 어쨌든 테바 파마슈티컬 여기를 엄청나게 이번에 비중을 늘렸습니다. 확실히 좀 빅파마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테바 여기 뭐 주가 보면은 결국 이제 뭐 요 구간에 샀다 하는데 뭐 일단 어닝 쇼크 때문에 주가 하락했지만 오늘 이 스탠리 드러켄밀러옹이 엄청나게 샀다 소식에 7.5%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네릭 세계 최대 제네릭 제조사에 투자를 하면서도 제약사 딱 하나 샀는데 일라이릴리 그 6개월 전인가 그때 매도했거든요. 매도하고 다시 샀는데 아무래도 일라이릴리가 좀 실적도 뭐 괜찮게 나오고 있고 4월 달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올포글리프론 임상 3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면 뭐 긍정적 데이터 나오면 게임 체인저다 이야기 워낙 많으니까 좀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항공주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그리고 보통주에 이어 콜옵션까지 엄청나게 샀는데 결국 대형 항공사 항공 3사 이렇게 산 거고요.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항공 뭐 4사로 꼽히곤 하지만 4대 항공사 근데 조금 최근에 비용 절감 많이 하고 있고 힘들다 뭐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업계가 많이 통합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에서 고강도 비용 절감하고 알래스카랑 하와이안 합병하고 스피릿 파산하고 현재 매각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젯블루도 현재 매각 루머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통폐합하면서 항공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쪽에 지난 4분기부터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특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가장 많이 산 건 아무래도 항공업계 최대 규모로 이 스타링크 도입하는 그런 이벤트도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오늘 스탠리 드러켄밀러 이제 썰티네프 공개될 때 항공주 많이 샀다 했는데 뭐 토론토에서는 그 본바르디어 항공기 델타 항공 거 좀 뒤집어지고 이슈도 있었지만 오늘 그 외 항공주 이슈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전체 인력의 15% 정리해고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금융위기 그다음 9.11 때도 해고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정리해고를 이번에 창사 이래 53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리해고 들어간다 하고요. 뭐 지난 1월부터 승진이랑 인턴십도 중단하고 그랬는데 뭐 아무래도 이게 좀 직원은 많은데 보잉으로부터 신규 항공기 공급 빨리빨리 못 받다 보니까 그냥 다들 알아서 쉬어라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다 자르고 있다 합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에 확실히 이렇게 항공 여행 수요는 증가하는데 항공기 공급 부족하고 사람 자르고 그다음 오늘은 뭐 연방항공청 인력도 물론 이제 관제사 그런 사람들은 다 멀쩡히 안 잘랐다고 하는데 연방항공청 관련해서 그 DEI 정책 관련한 뭐 해고 소식도 오늘 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수요 공급 불균형이 당분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항공업계. 뭐 이런데 베팅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게 인플레이션 잡는 거지 않습니까? 유가를 낮추면은 항공업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쪽에 베팅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스탠리 트로키밀롱이 어쨌든 이 구간에 샀다 하는데 뭐 일찍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워낙 투자의 신이죠. 그다음 이제 또 사는 거, 이 필립 모리스 현재 9개월 연속 사고 있는데, 필립 모리스 정말 엄청납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롱이 바닥부터 사가지고 지금 사상 최고가에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포트폴리오 비중은 6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진 관련 이슈가 계속 있죠. 니코틴 파우치 진. 이게 2025년 1월 들어서 FDA 승인을 받았고, FDA 승인 내용이 뭐냐? 일반 담배나 무연 담배보다 이 건강에 더 좋다. 그런 걸 이제 이 FDA 승인을 받았고, 니코틴 파우치 중에 유일한 FDA 승인 제품이다. 그리고 미국 최초로 마케팅 승인받은 니코틴 파우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뭐 이 진 판매량 같은 경우엔 그냥 미쳤습니다. 한 분기에 현재 1억 6,500만 캔 팔고 있고, 뭐 여전히 공급 부족이고 생산 확대, 내년 내후년까지 생산 확대 계속한다고 하네요. 이거 현재 미국에서만 팔아도 이 정도인데 이게 글로벌 진출 점점 하고 이게 결국에 건강하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담배보다는 건강한 담배다. 그걸 증명을 했으니까 글로벌 진출을 엄청나게 한다. 먼저 필립 모리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담배 산업 변화의 초기 단계다. 그런 식으로 필립 모리스 측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뭐 변화의 초입에 있는 산업 이런 거를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공이 어쨌든 사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 뭐 그리고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산 것들 뭐 아마존 이런 것도 있고 아마존 비중 2%꽤 많이 산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스케쳐스를 이렇게 패션 이런 쪽에 사는 건 또 처음 보는데 스탠리 드로켄밀러가 어쨌든 스케쳐스 이런 것도 밸류에이션은 저렴하다 이야기하니까 이런 걸 사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따가 바로 얘기할 건데 동급 최강 포지션은 아식스고요.